오늘은 English Communication, Reading and Writing 과목의 오리엔테이션 시간인 만큼 리딩과 라이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모국어를 이미지화시키는 방법으로 습득합니다. 가령 지금 여러분들은 제 말을 아무런 불편 없이 듣고 곧바로 이해하고 있겠지만 그 기저에서는 듣는 것과 동시에 이미지들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제 말을 이해하는 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치원생이 영어를 배우는 과정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주로 그림책을 보죠. 그래서 사과 그림을 보여주고 계속 apple이란 단어를 들려줍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일반 성인이 apple이란 단어를 듣는다면 먼저 머릿속에서 사과라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과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이들이 그림책을 보면서 apple이란 단어를 배운다면 apple이라는 발음을 듣게 되는 그 순간 성인과는 다르게 사과라는 번역 과정이 없이 곧바로 이렇게 사과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의 이미지화 과정입니다. 우리는 영어를 제2 외국어로서 학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국어를 습득하는 방식처럼 영어를 이미지화시켜서 학습을 한다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영어를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주 심플하게 영어 이미지 학습법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개의 이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아마 절벽에서 아래로 뛰어내리는 그림인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림은 그 뛰어드는 장소가 바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 바다에 빠진 친구를 구하는 그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제 이 3개의 그림을 가지고 영작을 해볼 텐데요. 시제는 현재 시제로, 주어는 나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나는 뛰어든다. 두 번째 그림은 바닷속으로. 세 번째 그림은 내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는 뛰어든다는 표현은 위에서부터 바다로 뛰어든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I dive 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인 바닷속으로는 안으로 뛰어든다는 개념이기에 두 가지 개념이 결합한 into라는 전치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into the sea라고 영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를 영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구하다라는 동사에는 save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친구를 구하다는 save my friend가 되겠죠. 그런데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는 save라는 동사 앞에 to를 붙여서 to 부정사라는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즉, to save my friend 이렇게 영작이 되어야 내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이제 한 문장으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I dive, 두 번째 그림은 into the sea, 세 번째 그림은 to save my friend.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dive into the sea to save my friend.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I dive into the sea to save my friend. 번역은 이미지 순서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뛰어든다. 바닷속으로 내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한 영작을 지우고 이미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아이들이 영어를 학습할 때 그림을 보면서 학습을 하면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이 없이 곧바로 이미지로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미지만을 보여드릴 테니 좀 어색하더라도 최대한 한국말은 배제하고 이미지를 보면서 영어 표현만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한 이미지당 5초 정도 시간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미지고요. 잠시 영어 표현을 떠올려 보시고 두 번째 이미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어 표현을 떠올려 보시고요. 세 번째 이미지입니다. 영어 표현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미지를 랜덤으로 보여드릴 테니 각 이미지에 맞는 영어 표현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5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연습이 잘 되셨나요? 우리가 문법을 학습할 때 가령 자연명사 앞에는 정관사를 붙여서 C는 더 C가 되어야 한다고 배웁니다. 또한 뭐뭐 하기 위해서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배우고 그 밖에 다양한 투부정사의 용법, 예를 들어 명사적인 용법, 형용사적인 용법 등을 공부합니다. 그러나 과연 원어민들도 자연명사,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이런 식으로 구별하면서 영어를 습득하는 걸까요? 아닐 겁니다. 원어민들은 머릿속에 이미지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자연스럽게 문장들을 말하고 쓰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구하기 위해서가 to save라면 먹기 위해서는 to eat, 만나기 위해서는 to meet, 싸우기 위해서는 to fight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어 이미지 학습의 강점은 기억되기 쉽고 또 빠르고 정확하게 문장들을 쓰고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 문장만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바다에 있는 무인도 같은 섬 이미지이고요. 두 번째 그림은 그 섬이 빙 둘러싸여 있다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세 번에 나누어서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그 섬은, 두 번째 이미지는 둘러싸여 있다. 세 번째 이미지는 바다로 이렇게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섬은 the island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표현인 둘러싸여 있다에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한 가지 문법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수동태를 공식화시켜서 be 플러스 pp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추후 강의 시간에 왜 수동태의 공식이 be 플러스 pp가 되었는지 깔끔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오늘은 간단히 이미지 학습의 개요를 설명드리는 시간이니 곧바로 영작을 하겠습니다. 둘러싸다 라는 뜻의 단어로는 surround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가 되어진다 라는 수동태의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be surrounded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주어가 3인칭이니까 be 동사가 is로 바뀌어서 is surrounded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미지는 조금 전에 학습한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바다로라는 표현이 되겠지만 영어식으로는 바다에 의해서가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바닷속으로 라는 표현을 연습할 때 그냥 sea가 아니라 the sea였죠. 그래서 바다에 의해서는 전치사 by를 붙여서 by the sea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The island is surrounded by the sea. 자,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The island is surrounded by the sea. 조금 전에 우리가 연습했던 것처럼 한 번 더 영어를 지우고 이미지만 보면서 이 세 개의 이미지를 영어로 떠올리면서 머릿속에 이미지화 시켜 보겠습니다. 5초 정도 시간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이고요. 두 번째 그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영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랜덤으로 이미지를 다시 보여드릴 테니 그 즉시 이미지에 맞는 영어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최종적으로 오늘 학습한 총 6개 이미지를 랜덤으로 보여드릴 테니 영어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단하게 연습해 본 이미지 학습이 어땠나요? 이처럼 sentence, phrase, word가 머릿속에 이미지화되면 그 수가 쌓일수록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원하는 이미지들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문장을 쓰고 읽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바꾸어서 제가 단어를 하나 보여드릴 테니 그 뜻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보통 일반적인이라고 알고 있죠. 그럼 다음 단어들을 한번 번역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general이라는 단어의 뜻을 대입해 보면 일반적인 목적, 일반적인 파업, 일반적인 병원이 됩니다. 과연 맞을까요? general의 뜻을 영영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involving, applicable to, or affecting the whole. 즉, 모든 것을 포함하거나 모든 것에 적용 가능하거나 혹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general의 영영사전적 의미에 근거해서 위의 단어들을 다시 번역해 보겠습니다. general purpose는 모든 것을 포함하거나 적용 가능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목적, 즉 다양한 용도의 목적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로는 다목적이거나 일반 범용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General Strike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영향을 미치는 파업이라는 의미에서 한국어로는
총파업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General Hospital은 모든 진료 과목을 포함하는 병원이기에 한국어로는 종합병원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영영사전을 자주 보면 좋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단어를 풀어서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 단어에 대한 뉘앙스나 이미지를 쉽게 습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전치사 on의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그저 무엇 위에라는 뜻으로 on이라는 전치사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처럼 축구공 위에 껌이 붙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물론 껌이 달라붙다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는 주로 stick to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어떤 상황을 묘사한다는 측면에서 전치사 on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미지에서는 껌이 축구공 위에 붙어 있으니 on이라는 전치사를 쓰는 것이 아주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축구공이 굴러서 이처럼 껌이 바닥으로 향해 있습니다. 이때도 무엇 위에 라는 뜻으로 전치사 on을 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번에는 껌이 밑에 있으니 under 같은 전치사를 써야 할까요? 정답은 여전히 on입니다. 이유는 본질적으로 on이라는 전치사의 의미를 무엇 위에라고만 한정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영영사전에서는 on의 의미를 무언가의 표면에 접촉해 있는 것이라고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이 굴러서 껌이 바닥으로 향해 있어도 여전히 공의 표면에 접촉해서 붙어 있다는 의미로 on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전치사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잠시 이미지 학습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역시나 3개의 이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가위로 무언가를 자르려고 하는 그림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가위로 사진을 오려내는 그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미지는 신문에서 사진을 오려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3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나는 자른다, 사진을 신문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시제는 현재이고 주어는 나로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미지는 간단하게 I cut이 되겠지요. 두 번째 이미지는 내가 원하는 사진을 자르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관사보다는 정관사를 붙여서 the picture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미지 영작이 중요한데요. 신문은 당연히 newspaper이겠고요. 문제는 무엇에서입니다. 영어로 신문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요? 잠시 5초 정도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많은 전치사들을 머릿속에 떠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from이란 전치사를 가장 많이 떠올리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어떤 문장과 뉘앙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영어처럼 문장을 쓰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문법적으로 완벽해도 원어민들이 어색하게 듣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이 있고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상하고 비문법적인 것 같지만 원어민들이 즐겨서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선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듯 이렇게 come see나 come get 이란 표현이 2000년대 들어서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문법에서는 문장에서 동사가 연이어 2번 나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시듯 come see 등의 표현은 이제 일상적으로 쓰이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법 파괴 현상은 대부분 구어체에서 시작해서 문어체로 전달이 됩니다. 즉, 기본적인 문법 지식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또
너무 문법적인 사항에 얽매이는 것 역시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를 학습하는 목적이 문법학자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어민이 어떤 표현들을 즐겨 사용하고 어떤 뉘앙스로 단어나 문장들을 쓰는지에 보다 더 중점을 두셔야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원어민들은 지금처럼 신문에서 무언가를 잘라내거나 오려낸다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cut something out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out에 out을 붙여서 무언가 physically 하고 colorfully 하고 strongly 하게 뉘앙스를 전달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out of를 수거처럼 무엇무엇에서 라고 학습한 적이 있나요? 이렇게만 학습을 하면 절대로 적재적소에 out of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out 뒤에 of는 붙어있던 무언가에서 떼어낸다는 뉘앙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서를 out of the newspaper로 영작을 한다면 아주 좋은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어민들의 머릿속에서 가위로 싹둑싹둑 사진을 잘라서 오려내는 그림이 훨씬 강렬하게 떠오르게 하거든요. 이제 out of와 관련해서 2개 정도 예문을 보겠습니다. 2개의 문장을 번역해보면 첫 번째 문장은 누군가 그녀의 일기장에서 몇 페이지를 찢어냈다. 두 번째 문장은 제이는 불타는 빌딩에서 뛰어내렸다 입니다. 2개의 예문 모두 out of가 들어가 있고 역시나 from으로 대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out of를 사용했을 때 원어민들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보다 더 풍부하게 이 문장의 느낌을 전달받습니다. 이제 좀 전에 영작을 한 표현들을 3개의 이미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I cut the picture out of the newspaper. 그럼 잠시 영어 표현들을 지우고 머릿속에 또 이 3가지 이미지를 보면서 영어 표현들을 이미지화 시켜보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간단했지만 계속 이미지를 사용해서 영작을 하고 또 그 영작한 표현들을 이미지화시키는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강의 초반에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미지화시키는 방법으로 모국어를 습득한다고 말했는데 그럼 그 밖에 우리가 영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이미지 학습을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다시 좀 전에 보았던 2개의 문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지 학습을 연습할 때 이렇게 이미지별로 매번 끊어서 영작을 하고 읽는 연습을 했는데 이제 위에 2 문장들의 끊어 읽기를 표시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지 학습의 경우처럼 이미지별로 나누어서 끊어 읽기를 한번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5초 정도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함께 끊어 읽기를 나누어 볼까요? 우선 첫 번째 문장에서는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someone의 이미지 하나가 필요할 것이고요. 두 번째 이미지는 거칠게 페이지들을 찢어내는 이미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had torn several pages까지 끊어 읽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어리의 이미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은 Someone had torn several pages out of a diary 라고 끊어서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 문장은 우선 다급하게 뛰어내리는 제인의 이미지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활활 타오르는 빌딩의 이미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은 Jane jumped out of the burning building 이라고 끊어서 읽어야 합니다. 이 설명을 하는 이유를 혹시 이해하셨나요? 이미지 학습을 통해서 영어를 학습하면 직독직해와 속독을 가능하게 하는 끊어 읽기에 능숙해진다는 의미입니다.
CNN 등의 앵커맨들이 뉴스에서 빨리 말을 하면 1분에 200개가 넘는 단어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지화시켜서 모국어인 영어를 습득한 원어민들은 그렇게 속사포처럼 말을 해도 이미지를 통한 끊어읽기와 듣기를 통해서 거의 동시에 내용을 다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속독과 직독 직해를 할 때에도 기본 단위는 끊어읽기입니다. 눈으로 계속 문장들을 끊어읽기 하면서 그 끊어읽기 된 순서대로 해석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추후 본격적인 강독 수업을 하면서 다시 연습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지 학습의 또 한 가지 장점은 바로 강세의 위치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후 대면 수업에서 영어 학습에 있어서 이 강세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세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영어는 강세 위주의 언어이기 때문에 문장 속에서 강세를 받는 단어와 그렇지 않은 단어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강세를 받는 단어는 강하고 세게 발음이 되고 그렇지 않은 단어들은 약하고 빠르게 발음되고 지나갑니다. 영어 표현 중에서 여기에서 나가 라는 표현은 get out of here 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서 전치사 of는 강세를 받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of라는 발음이 거의 정도로 약화됩니다. 이제 이 표현을 조금만 빨리 발음하게 되면 out of가 outer로 축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get out of here 이란 발음을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주로 듣게 됩니다. 그럼 원어민 발음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이제 이미지 학습과 강세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3번 끊어읽기가 되어 있습니다. 강세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끊어읽기 된 문장에서 표현되는 강세를 phrasal stress, 즉 구강세라고 합니다. 현재 이 문장에서는 3개의 강세를 받는 단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끊어읽기 된 마지막 단어에 강세를 넣어서 발음하면 됩니다. 즉, cut, picture, newspaper 이렇게 3 단어의 강세가 오는 것입니다. 특히 news와 paper는 2개 명사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이럴 때는 앞에 명사에 강세가 옵니다. 그래서 I dive into the sea to save my friend 에서는 dive, see, friend의 강세가 올 것이고 The island is surrounded by the sea 에서는 island, surrounded, sea의 강세가 올 것입니다. 그럼 다시 영영사전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영영사전을 보면 한두 개의 뜻으로 단어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가 가진 뉘앙스와 이미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폭넓고 정확하게 단어들을 쓰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영영사전을 보는 것이 좀 어색하고 낯설겠지만 조금만 습관을 들이면 금방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쉽게 단어의 뜻을 찾아보기 위해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도 독해를 위한 그룹워크를 할 때에 한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사전에서 단어를 찾아볼 기회들이 있을 테니 그때마다 영영사전을 활용해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영어 학습을 위해서 아주 효율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 첫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소개드린 전반적인 English Communication Reading and Writing 과목의 개요와 강의 목적, 그리고 평가 방법들을 특히 잘 숙지하시길 바라며 그럼 다음 동영상 강좌로 만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